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는 오늘 발표가 나왔는데요. 테이퍼링 시작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11월 말부터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달 말이죠. 이달 말부터 시작하는데 매월 $1200 규모의 증권을 사주었던, 채권을 사주었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매월 $100억, 그러니까 $1200억 것을 매월 $100억 줄여나가겠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1년 뒤면은 이제 제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만큼 이제 돈줄을 조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중에 매월 $1200억 시중에 계속 풀어왔던 것을 지금 이제 점점 좀 조여서 1년 뒤에는 완전히 시중에 더 푸는 돈을 없애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랑 같은 맥락입니다. 이 $100억 뿐만이 아니라 채권, 모기지 담보부 증권 매입도 $50억 줄여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갈 날이 이제 다가오게 되고요. 아마 빠르면은 내년 중반, 어쩌면은 이제 내년 말 정도면은 이제 매입을 해드리는 것이 멈추게 되면은 이제 이자를 올리기 시작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준금리죠. 기준금리가 지금은 0% 수준인데 여기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럼 은행에서는 조금 그거보다는 더 높은 폭으로 또 뛰겠죠. 현재 수준에서 우리 은행에 융자를 받게 되면은 보통 한 3.7%에서 뭐 4.25% 그 사이에서 지금 융자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진행이 한 1년 정도 뒤가 되면은 아마 그 이자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이자 상승세가 아마 한 3% 정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재 지금 예상되기는 아마 그렇게 되면은 모기지, 그러니까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모기지로 내야 되는 이자율이 한 7%대로 올라가는 상황을 이제 조만간에 보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따져보면은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이자가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예상인 것이고요.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그 시장 상황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제가 두 가지 지표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가 일자리 지표이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일자리 지표는 원래는 이제 예상보다 이게 좀 더디어지고 있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회복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트럼프 시절로 일자리 수가 다시 회복되길 기대하고 있는데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절에 비하면 지금 약 한 400만 개에서 500만 개 사이의 일자리가 아직은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 성장 좀 더 이루어내야 되는 하나의 과제이고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너무 높아서 또 이게 또 문제죠. 원래 연준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거는 연 평균 2% 정도 인플레이션을 유지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거에 맞춰서 2%를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그때 이제 뭐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미 2%가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5.9% 물가 상승이 이제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평균적인 이야기죠. 전체 물가 지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상승률은 5.9%가 아니라 한 200% 되죠. 예전보다 물건값이 뭐 2배 정도가 올라간 것을 막 느끼지 않습니까? 가스값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거의 50% 이상 올라간 것을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은데 이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연준이 계속해서 지금 헛발을 짚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여기에 이제 이 두 가지 일자리와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연준의 입장이고 한 가지 저희가 또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임기가 이제 끝납니다. 근데 계속 연장할 수 있을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제롬 파웰은 개인적으로는 공화당입니다. 공화당 소속인데 근데 지금 민주당 소속으로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제넷 옐런 누구죠? 그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그 민주당인데 그 재무장관도 이 제롬 파월이 보니까 말을 좀 잘 듣는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양적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니까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지금 두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양적 완화했던 것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미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 이거를 계속 제롬 파웰이 그렇게 하게끔 내비둘지, 아니, 다른 인물로 바꿀지, 아니면은, 진짜 양적 완화해줬던 걸 지금 다시 줄여서 금리 인상으로 가게끔 할지,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더군다나 일자리가 지금 부족하고 물가 상승률이 높은 이런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경제 수장을 바꾼다라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뭐 이런 지적도 좀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연말에 12월 달에 다시 한번 그 연준 회의가 있을 건데요. 그 회의가 있게 된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희가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오를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현실로 저희가 다가온 것이고, 이미 시중 금리는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각오하시고 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